아즈마 아키가 결국 한국인이 됐다는 말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자극적인 제목이 유튜브와 온라인을 뒤덮었고 그녀를 잘 모르던 사람들까지도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국적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쪽 집안이 상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배경을 지녔다는 소문까지 더해지며 아즈마 아키는 단순한 일본인 가수가 아니라 거대한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기준으로 아즈마 아키가 공식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확인된 정보는 없습니다. 결국 한국인이 됐다는 표현은 사실로 확정된 정보라기보다 대중의 기대와 감정이 만들어낸 서사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이야기를 너무 쉽게 믿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즈마 아키의 무대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일본 후쿠오카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가창력으로 주목받아온 엔카 신동이었습니다. 보통 어린 가수들이 귀엽고 풋풋한 이미지로 관심을 끈다면 아즈마 아키는 훨씬 이른 시기부터 감정 표현의 깊이와 무대 장악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국제 무대에서 수상 경력을 쌓았고 일본 안에서도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보컬리스트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더 특별하게 만든 건 일본 엔케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즈마 아키는 한국 트로트까지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소화했고 한국어 발음과 표현력도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이 정말 일본인이 맞나 하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 국적 취득설이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이거 한국 방송에 꾸준히 출연하고 버스킹 무대에서도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구사하며 한국 트로트의 정서를 깊이 있게 표현하는 모습은 대중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아버지가 제일교포 계통이라는 이야기가 더해지자 사람들은 저 정도면은 사실상 한국인 아니냐는 반응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국적 문제는 감정만으로 결정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아직 어린 나이의 인물에게 국적과 귀화 문제는 가족사와 법적 절차가 함께 얽히는 매우 복잡한 영역입니다. 인터넷에서 반복되는 강한 제목이 현실의 사실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법적 국적보다도 왜 한국 대중이 아즈마 아키를 이미 우리 정서를 이해하는 사람처럼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의 정서적인 음악 장르를 완벽하게 소화할 때 사람들은 단순한 실력 이상의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 문화의 깊은 감정을 진짜 이해해 준다는 느낌. 이제는 거의 우리 사람 같다는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즈마 아키가 바로 그 감정을 불러낸 인물입니다. 일본 엔카의 서정성과 한국 트로트의 한을 동시에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드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는 그녀의 가족사가 놓여 있습니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아즈마 아키의 아버지는 한국계 일본인, 즉 제1교포 계통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할아버지의 고향은 전라남도 목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가족 소개가 아닙니다. 왜 그녀의 노래가 그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한국 트로트는 단순히 구성진 멜로디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별과 상실, 기다림과 체념, 그리고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한의 정서가 함께 담겨야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즈마 아키는 어린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설득력 있게 표현해냈습니다. 단지 훈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녀 안에는 일본 엔카를 익힌 감각만이 아니라 제일교포 가족사가 품고 있었을 법한 뿌리의 흔들림과 정체성의 기억이 은근하게 스며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목포라는 공간은 더욱 상징적입니다. 목포는 한국 대중가요와 트로트 역사 속에서 이별과 그리움의 정서를 품은 도시로 자주 언급돼 왔습니다. 바다와 항구 떠남과 기다림의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된 곳입니다. 그런 목포가 아즈마 아키북의 혈통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그녀의 음악적 이미지와도 절묘하게 겹칩니다. 실제로 그녀가 목포를 방문해 위문 공연을 했고 그 자리에서 목포의 눈물을 열창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 일본 소녀 가수가 한국 노래를 부른 장면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 한 축과 정서적으로 다시 연결되는 순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무대를 보며 노래를 잘한다는 반응을 넘어 정말 이 감정을 알고 부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건 바로 어머니 쪽 가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 가문은 단순히 부유한 집안이 아니라 일본 사회 최상층과 깊게 연결된 첼리트 집단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사업가 집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그 실체는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방위 산업 계열과 국가 프로젝트 보안 체계와 연결된 구조 속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가문일 가능성까지 거론합니다. 재산 규모 역시 단순한 수백억 수준이 아니라 수조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까지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확인된 공식 발표가 아니라 소문과 정황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지만 중요한 건 아즈마 아키가 결코 평범한 연예인 집안에서 태어난 인물이 아니라는 인상이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더 인상적인 대목은 그 가문이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대로라면 이 집안은 오랜 시간 철저한 경쟁 중심 시스템을 통해 후계자를 선별하고 권력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끊임없는 경쟁과 검증을 거쳐야 중심에 설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 안에서 가족은 따뜻한 공동체라기보다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뛰어난가, 누가 더 살아남는가가 모든 판단 기준이 되는 구조. 결국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논리가 그 중심에 있는 셈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자란 소녀가 왜 하필 노래를 선택했을까? 바로 그 질문이 아즈마 아키를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세계의 경계에서 태어난 인물처럼 보입니다. 한쪽에는 제일교포라는 역사 속에서 형성된 뿌리와 한의 정서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일본 최상층 엘리트 가문의 권력과 통제 경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두 극단이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존재할 때 그 충돌은 반드시 어디론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아즈마 아키에게 그 출구는 음악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 오히려 가장 감정적인 장르인 엔카와 트로트를 통해 자기 안에 무언가를 풀어냈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노래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같은 곡에서 보여준 무대는 이런 배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인생의 끝자락에 선 노부부의 감정을 담담하게 끌어내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에 가까운 감동을 안겼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잘 부른다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감정을 대체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고 묻게 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즈마 아키는 국적을 넘어 이야기로 기억되는 가수가 됩니다. 부산 광안리에서의 버스킹 한국 방송 출연 한국 대중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려는 모습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그것은 단순한 해외 진출 전략이 아니라 권력과 통제가 중심인 세계에서 벗어나 더 인간적인 감정과 공감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내려오려는 선택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권의 세계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장 서민적이고 가장 감정적인 음악을 선택해 거리에서 대중과 마주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커리어 이상의 의미를 남깁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아즈마 아키를 둘러싼 소문이 단순히 흥미 위주의 가십으로만 소비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국적 문제를 궁금해 하면서도 동시에 왜 이 어린 가수가 이렇게 깊은 감정을 노래할 수 있는지에 더 강하게 끌립니다. 결국 대중이 반응하는 핵심은 서류상 정체성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드러나는 진짜 울림입니다. 그녀가 한국어로 노래할 때 느껴지는 익숙함, 일본 엔카를 부를 때 드러나는 본래의 결, 그리고 그 두 감정이 한 목소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장면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즈마 아키를 둘러싼 한국 국적 취득설은 단순한 오해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미 어느 문화의 감정을 자기 목소리로 증명해낸 사람이냐를 묻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실제 법적 국적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대중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이미 일본과 한국의 경계를 오가며 두 세계를 이어주는 상징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확인의 문제를 넘어 왜 한 가수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감정을 흔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아즈마 아키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어린 가수가 아닙니다. 가족의 역사와 뿌리 경쟁과 긴장 상실과 공감이라는 서로 다른 결들이 한 사람 안에서 만나 탄생한 매우 드문 서사의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 앞에 국적부터 붙이기보다 먼저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후쿠오카에서 태어나 목포의 정서를 건드리고 일본 엔카로 출발해 한국 트로트의 심장까지 파고든 이 흐름 자체가 이미 강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조심해서 봐야 하지만 그녀가 만들어낸 울림만큼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 울림이 아즈마 아키를 계속해서 특별한 존재로 남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즈마 아키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야기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녀가 이미 음악과 활동을 통해 국경을 넘어선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의 정서를 노래하고 두 나라의 문화를 동시에 품고 있는 이 특별한 위치는 단순한 국적 이상의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외국인 가수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대중문화의 깊은 정서를 이해하고 함께 호흡하는 인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즈마 아키를 둘러싼 진짜 힘은 국적 서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가 한 목소리 안에서 충돌하고 융합되는 그 서사 자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강하게 끌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